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네. 와이뉴스에서도 선거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뭐 한국 총선과 연관된 미국의 샌더스 마케팅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미국 대선하고 한국 총선을 연결해 보셨어요? 예, 미국에서 어쨌든 변화의 바람을 지금 바람이 크게 불고 있잖아요. 크게 붑니다. 네, 어제 결과부터 일단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가 60.40%. 예. 그러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7.95%니까 22.45%포인트의 큰 차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예, 이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0.25% 차이잖아요. 아주 박빙, 뭐, 거의 몇 표 차.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미국 언론들은 놀라운 성과이자 승리라고 보도를 했는데 MBC 뉴스는 버니 샌더스는 이제 완전히 선두주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그가 여성, 남성, 급진 좌파, 중도 좌파, 다양한 연령대 등 모든 민주당원 그룹에서 선두를 이끌었다. 클린턴을 더 많이 지지한 그룹은 65세 이상 유권자와 연간 가족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그룹뿐이었다 이렇게 보도할 그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샌더스 편이었다. 압승이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얘기고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가 앞섰어요. 크루즈를 누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의 경선 내용하고 우리 총선하고 뭐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야당 쪽에서 샌더스 마케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샌더스 마케팅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 말이 기억나네요. 지난 4일이었던가요? 샌더스가 되겠다 이랬으면 제2의 샌더스를 꿈꾼다 뭐 이런 발언했었죠.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샌더스를 꿈꾼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장하성 교수와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장하성 교수가 위대한 혁명의 조짐을 봤다. 샌더스 돌풍을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분노를 통한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안 대표는 샌더스 후보의 주먹진 사진을 보고 참 우연이다 싶었다. 저도 대표 수락 연설을 할 때 주먹을 쥐고 싸우겠다고 여러 번 외쳤다. 그렇죠. 요 얘기를 한 거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 이제 주먹을 내세우면서 연상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상법, 샌더스 연상법. 예, 그게 이제 지난 4일 트위터에 안철수 대표가 미국 샌더스 후보의 분노의 주먹 대 안철수의 싸움의 주먹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를 링크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직접. 그리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주먹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주먹 그리고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샌더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더민주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어요. 이 부분 특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얘기를 해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잘 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직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돌직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위터에도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샌더스와 같은 게 오직 주먹밖에 없나 봐요. 또는 뭐 샌더스의 노선을 알고나 그런 말 하는지 주먹 진다고 다 비슷하냐. 또 샌더스의 주장을 찬찬히 읽긴 읽었느냐. 본인이 뭘 말해왔고 뭘 말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느냐. 그런 비판의 글까지 있었습니다. 비판의 글까지. 뭐 진중권 교수, 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등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뭐 조국 교수는 어쨌든 누구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되고 싶은 사람을 자신과 비유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런 길을 정말로 안철수 대표가 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버니 샌더스의 길을 배우기를 바란다.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여하튼 샌더스 마케팅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한테서 보이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과 샌더스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다는 점은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샌더스 돌풍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더불어 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평소 재벌 개혁에 집중한 박영선 비대위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샌더스 열풍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새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이 곧 김종인표 경제정책 이게 아마 경제민주화가 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총선 공약을 곧 공개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샌더스 마케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마케팅에 동참을 하는 건 아닌데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샌더스 의원이 돌풍을 일으키는 샌더스 현상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샌더스 현상은 불공정한 미국 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표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정하지 못한 미국 경제에 분노하고 있는 만큼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분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중도 성향 유권자나 무당파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지지를 얻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이든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어디든 다 샌더스에 주목하는 건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샌더스에 주목하는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유권자들이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가 이 역대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62.3%였는데 역대 최고였던 92년에 61%를 웃도는 것이고요. 우리 CBS 인면특파원이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장사진을 이뤘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네. 샌더스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들을 보면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거나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샌더스가 70대 중반인데 20, 30대 젊은 층이 샌더스를 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젊은 층이 바꿔보자는 바람이 분다면은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보이고요. 그 부분에 우리 정치권도 주목하는 거고요. 세 번째 뭐죠? 샌더스의 일관된 정치 행보가 유권자의 신뢰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 돌풍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72년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오래 일관된 그리고 사실 버몬트주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구 경북과 같은 보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일관된 정치, 특히 2010년 부자 감세안의 통과를 비판하면서 8시간 37분간 이루어진 필리버스터 연설로 큰 화제를 끌었습니다. 이런 일관된 모습이 지금 샌더스 돌풍에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 정치권도 그런 모습들을 이번 총선에서 좀 아마 도용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샌더스에 주목하는 우리 정치권. 그 이면을 짚어주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